요즘에 뭐 정신이 없는 게요. 하루하루 뉴스가 뭐 관세 특히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쯤 되면은 이건규 대표님 우리 네. 주식계 허준 선생님 언제 나오시느라고 네, 막 그 맥 좀 짚어달라고 네.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이제 맥을 짚어보면 빈 맥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맥이 안 짚혀져. 네, 뛰지를 않아요. 네. 아,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4월 9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보셨나요? 아, 오늘하고 마지막에 못 보고 왔는데 2293 음, 2300이 깨졌고요. 네. 1.74% 빠졌고 코스닥은 2.29% 빠진 643. 어후, 어떠세요 요즘에? 요즘에 뭐 정신이 없는 게요. 하루하루 뉴스가 뭐 관련된 뭐 관세 특히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좀 갈피를 못 잡거나 이게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좀 격화되거나 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리를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좀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치는 않다. 뭐 이런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이제 이건규 대표님이 이제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편치는 않다. 네, 저의 표현으로는 미칠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막 그 신저가 가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전 장만 해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예. 오후 될수록 또다시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4% 네, 뭐 행정명령 뭐 서명했다고 하고 네, 중국은 미국 국채 팔아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고 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 가만히 뭐 안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또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대만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또 우리 시장이 좀 양호하기는 한데요. 네. 상대적으로는 뭐 업종별로 좀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는 있거든요.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덜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관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이게 25%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했잖아요.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도 캐나다도 다 같이 25%를 받다 보니까 25%를 맞고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의 이제 철강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를 좀 받고 있었냐면은 쿼터제의 영향을 좀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수출하고 싶어도 쿼터제에 묶여서 더 이상 수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25% 관세를 받는 대신에 이제 쿼터가 풀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25%를 관세를 받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관광업체들은 오히려 관세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LNG를 비롯한 원유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강과는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유 수송이라든지 가스 수송을 위해서는 혹은 원유 이제 시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 다 만들지 못해요.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딸리거나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는 탄탄한 가운데 관세를 똑같이 25% 맞았다고 하면은 25% 관세를 맞은 가격에서 충분히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나 기업체는 오히려 더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업종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왠지 오늘 관광 관련주들 무슨 철관, 네. 무슨 스틸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엔 LNG 수입량을,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LNG 수입량을 늘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요청했던 게 있죠. 알래스카 이제 가스 개발에 참여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광업체들은 뭐 오퍼레이팅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만 이제 팔기 때문에 네. 사실 관광업체들이 거기서 손해를 볼 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관광을 파는 것뿐이지 이제 관광업체들이 그 운영하는 회사의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 운영권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향후 미래 수익에 대해서는 또 저는 관계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보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격월 이건규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LNG 밸류 체인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거. 네.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목을 여쭤볼 걸 그랬었네.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종목을 직접적으로는 언급드릴 수 없다는 것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LNG 밸류 체인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볼 수도 있을까요? 강관 쪽 말고. LNG 밸류 체인이 또 한 가지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팅이라고 해서 이제 강관 사이에 이제 이음새를 피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팅 업체에 이제 코퍼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 해보면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요업체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그 관세를 다 반영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사주는 업체가 네. 다 반영해 준다. 네, 그래서 관세를 맞아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팅 업체에만 한정돼서 얘기하면은 사실 영향 없을 것 같다. 그 관세가 뭐 15%가 됐든 25%가 됐든 이제 수요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 근데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격에 반영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NG 관련된 프로젝트들 특히나 이제 수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한 17개 정도가 이제 인허가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수출 터미널을 다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2개는 이미 재개가 되기로 이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LNG 터미널이 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피팅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은 올해 10에서 20% 저는 뭐 20%대 성장은 좀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전기자재를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발전기자재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석탄 화력 발전을 다 줄이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석탄 발전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석탄 발전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쟁력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석탄 화력 발전까지 증가한다고 하면은 뭐 발전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기자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뭐 변압기는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보일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쿨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주요 설비들, 뭐 주설비, 보조설비 뭐 이렇게 거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근데 이게 다 LNG 밸류 체인이었고요. 그쪽으로도 쓰이는. 근데 이제 석탄 화력까지 이제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컨콜을 통해서도 자기네들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노다지 IR 루트 들으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노다지 IR 루트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컨콜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섹터별로 이제 맥을 짚는 거는 뒷부분에도 조금 더 많이 여쭤볼게요.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트럼프의 생각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 분들도 들어가자마자 막 40% 50% 물리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1, 2주 동안 했던 액션은 조금 더 이제 집중도를 좀 높인다라는 거였어요. 아, 르네상스. 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가 조금 애매하거나 이제 관세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거나 뭐 향후 전망이 좀 더 불투명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비중을 줄였던 거는 IT 비중을 조금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반등 시에 이제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을 사는 게 맞겠다. 뭐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뭐 그런 업종 포함해서 이제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파는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향후에 정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정말 극단으로 갈 거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너무 약간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그 가정을 하고 낮아진 가격에 다 파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맞았다. 이미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기에는 어떤 지금과 같은 좀 과매도 상황 혹은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시점은 굳이 아니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가격은 팔기에는 너무 또 아까운 가격이고 다만 네.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 네. 종목별로. 뭐 포트 중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것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전략.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는 뭐 자산을 줄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사실 이럴 때 좀 리밸런싱을 해놓는 게 또 올라갈 때 또 빠르게 올라갈 것들 중심으로 다만 그거는 관세 영향이 낮은 섹터 중심으로 요 관세 영향 낮은 섹터는 뒷부분에 더 또 여쭤볼게요. 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 나스닥도 고점 대비 30% 빠지면 약세장 진입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애플도 시총 2위로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빠져가지고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생산기지 있으니까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관세의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동차랑 이제 의류랑 IT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제품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더 영향이 컸던 부분은 미국 내 생산 설비가 제로고 다 전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과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과처럼 이제 외부의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돌파구는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은 또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관세를 정말 두들겨 맞았을 때 가격은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애플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00만 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관세를 받더라도 그냥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감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대표주에다가 대표적인 피해 업종에다가 대안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피해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대안도 것도 없고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은 입장에서는 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텐데 그걸 또 이제 소비자들이 감내해 줄 수 있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안 사다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좀 고장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참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6개월 이상 지나긴 좀 힘들 거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정도 시간은 공백기를 좀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뭐 정말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은 이제 공급망의 어떤 붕괴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납품받고 있던 배터리를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생산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하긴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애플도 고점 대비 30% 빠진 적이 역사적으로도 자주 있었다. 근데 지나가 보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세,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관세는 저는 최고 관세율이라고 생각은 해요. 104%.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뭐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애플 주가도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도 뭐 이상한 루머 하나만 돌아도 막 나스닥이 막 4%팍 튀어오르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진짜 작은 호재 하나만 나와도 세게 튀어오를 수는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너무 안개 속이니까 지금 뭐 당장 트럼프랑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세가 낮춰지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첫 번째 주자일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뭐 대만이 됐든 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35%인 줄 알았는데 뭐 15%로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낮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주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정 국가가 관세율이 얼마 낮아졌네? 라고 하면은 지금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졌던 증시가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뭐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맞을 때 남들 10대 맞는데 난 한 6대만 맞는다. 그럼 이제 기분 좋은 것처럼. 근데 그래서 일단은 우방국 중심으로 먼저 협상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왔고,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으로 가 있고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 증시 빠지는 것보다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고 약간 거기서 조금은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또 많이 걱정입니다. 여기는 약간 조금은 다르기는 하죠, 본질이.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약간 과거보다는 좀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한때 이제 $100 깨지기도 했었고 엔비디아. GPU 수요 자체는 여전하다는데 이 AI 씬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유럽하고 중국 쪽이 뭐 AI 투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빠지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했을 때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스텝은 고도화될수록 요 스텝으로 GPU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과거에 투자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좀 더 덜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투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떤 좀 성장의 기울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이제 주가는 뭐 한 $100 한 중반까지 갔을 때는 그 엄청난 장비빛을 다 이제 또 반영을 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이게 학습 시장하고 추론 시장이 있으면은
이게 이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 같이 알고 있었는데 네. 추론 시장에서 정말 요거랑 똑같이 이만큼 필요한지 요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딥시크가 알려줬죠.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필요하다. 적게 있어도 된다. 네, 더 적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GPU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정도까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좀 모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무형의 서비스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 또 유료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는데도 조금 쉽지는 않을 테고, 네. 투자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자와 연관성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안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그 서버 투자에 가장 이제 적극적이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불안감을 좀 배가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투자 계획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조금 둔화될 걸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징후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 쉽진 않겠는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협력사들에서 느껴지는 네. 그런 온도 차이도 네.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최근에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 간결하게 읽을 수 있는 서비스 나와 있거든요. 그 FN 가이드에서 2주 동안 그 무료 체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리버드 평생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50%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2주 무료 체험, 얼리버드 평생 할인 그 이벤트 보실 수 있습니다. FN 가이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고요.